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숏 포지션 도만 8,400이 실행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설정해 두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이에 대해 썼습니다. 숏 포지션에 몇 개의 예약 주문을 걸었습니다. 방금 실행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 실행되는지입니다. 즉, 방금 발표된 미국의 고용 데이터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습니다. 이는 제조업 활동에 대한 ISM 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미국 경제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15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기 캔들이 있고 15시 30분입니다. 이건 미국 지수입니다. 여기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15시 30분입니다. 여기 캔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급등했습니다. 즉, 지금 경제에 대한 좋은 보고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 등의 폭락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좋아요. 첫 번째 숏 포지션이 실행되었고, 두 번째는 아직 유효합니다. 즉, 이것은 전체 포지션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두 개의 숏 포지션을 설정합니다. 60대 65형. 이것은 저항 블록의 완료입니다. 즉, 지금 닫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까요? 상황은 말하자면 양면적입니다.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할 때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 뉴스 매체들, 즉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워싱턴이 테헤란을 설득해 이스라엘에 대응하지 않도록 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고위 인사의 사례에 대해 말이죠. 그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헤즈볼라와 미드는 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레바논 이스라엘 간의 내부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긍정적인 소식은 어제 있었습니다. 일본 은행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알겠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전에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유동성을 이전과 같이 유지하겠습니다. 즉, 속도를 줄이고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일본 토픽스 지수도 회복되었고 이 폭락 속에서도 꽤 반등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반등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카말라 해리스가 암호화폐 산업 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들도 그녀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트럼프만이 이미 그렇죠. 암호화폐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말라도 이 경주에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8월 5일 월요일에 하락 촛불을 그림자로만 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정말 나쁘지 않아요. 반등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큰 구역이 있습니다. 저도 텔레그램 채널에 그것에 대해 썼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팔로우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모든 에피소드와 제 거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큰 구역인데 아래는 지지선이 보이는 저항선입니다. 저는 이 범위 내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반등이 진행되는 동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주요 저항 구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두 개의 제한 주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다시 하단 경계에서 반등하고 하락 캔들을 덮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60, 60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50일, 100일, 200일 유동 평균선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숏 포지션의 스탑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모든 하락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이미 흡수되었음을 고려할 때 나는 이 하락의 정점에서 여기까지, 즉 이 하락의 거의 50%를 가져갈 것입니다. 반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어제 롱 포지션 5만 3610에 추가 주문을 걸었습니다. 이중 볼륨으로 쇼 포지션은 표준 단일 볼륨으로 설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바닥일 수 있으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란이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현재 기술적인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꽤 심각한 하락이었습니다. 지표들이 깊이 내려갔습니다. RSI는 2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맥디의 반전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봉우리가 반전될지 여부도 모르겠고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기 코인에 대해 꽤 큰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이 썼습니다. 토텔3도 꽤 잘 반등하고 있습니다. 토텔3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숏 포지션은 해지로 필요합니다. 롱 포지션을 해지합니다. 우선적으로. 즉, 지금 시장이 여기서 멈추고 하락하게 되면 이 숏 포지션 덕분에 제 롱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위로 간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숏 포지션이 손실로 인해 청산될 수 있지만 아마도 저는 그 전에 닫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고정된 것을 본다면 말이죠.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는 더 많은 롱 포지션 덕분에 숏 포지션의 손실보다 더 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저에게 헤징 숏 포지션이며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올바릅니다. 즉, 이렇게 어떤 구역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거나 위로 던졌다가 다시 이 구역을 테스트하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허용 가능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즉, 이런 일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이것이 바닥이었다면 이렇게 해서 이중 바닥을 통해 간단히 말해서 방향을 바꾸고 66으로 가서 겹치고 그 다음에 층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가까운 구역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키가 큽니다. 강한 해협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모든 이동 평균 아래에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뉴스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일간 차트를 보면 타픽스가 그 하락을 100% 회복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된 두 번째 하락 파도는 25%였고 그중 약 60%를 회복했습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난 것 같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나스닥도 반등하는 것 같지만 실업률 데이터에 따르면 나스닥 1530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 차트를 보면 나스닥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봉 차트에서 보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주식 시장에는 여전히 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잘 반등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주식 시장을 참고합니다. 따라서 상황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숏 포지션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상위 예약 주문, 즉 6650달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은 이 전체 저항 블록의 상단 경계일 뿐입니다. 여기에 빨간 블록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하단 경계만 건드렸습니다. 즉, 약 58,000달러 정도입니다. 하한선은 58,200이고 상한선은 대략 61,000입니다. 이게 저항 블록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최신입니다. 모든 하단 지점은 이중 볼륨으로 최신 상태이며 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들은 이란이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작동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들도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점들은 2배의 볼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롱 포지션 하나의 볼륨이 이 숏 포지션 2개의 볼륨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주간 캔들이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비로 마감될지 궁금합니다. 대략 4월 말쯤에 촛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망치보다는 비가 더 많았어요. 지켜보죠. 흥미로울 겁니다. 지금은 중간주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이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약해 보이므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페어를 보면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지금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더리움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그것들도 한번 봅시다. 알트코인, 토텔 3, 즉 시가총액.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텔 3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같은 하락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 경계에 도달하여 반등하고 있지만 비트코인만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총량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활기차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위에 3개의 주요 저항 블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2개의 지지선이 있고 위에는 3개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550에 570, 예를 들어 억 달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저항은 제 관점에서 이곳 약 575, 6000억 달러입니다. 5,500억에서 6천억 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상단 마지막으로는 610에 625 정도입니다. 이 모든 구역의 주요 거래 밀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이것이 마지막 저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간 타임 프레임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하자면 가격이 모든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으며 연간 타임 프레임에서 깊이 하락한 후 이를 테스트했고 원칙적으로 다시 이동 평균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간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 더 간단해 보입니다. 주간 타임프레임의 주요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즉, 여기 하단,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글로벌 오렌지 하락 채널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5,900억 달러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주요 구멍이고 주요 스파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역이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곳이 더 약하고 이것도 더 약합니다. 이곳이 주요 지점입니다. 여기에는 3개월 피벗과 채널의 중심이 모두 있습니다. 즉, 5,900억 달러입니다. 알트코인이 592로, 가능하면 주간으로 마감되면 좋습니다. 620위로 마감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590위로 마감되면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추측할 충분한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상승 파동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캡에서 출발점에 깃대 높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이전 최고치가 7,900억 달러였던 반면 이번에는 8,200억 달러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글로벌 화이트 채널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지만 5,900억 달러를 넘어서지 않는 한 알트코인이 최소한 이 수준, 즉 5,200억에서 5,350억 마이너스 5,400억 달러 정도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 여기 더 낮은 4,600억에서 4,800억 달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알트코인에 대한 중기장기 예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변함없으며 저는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맞은 코리온 곳에서 일부 스톱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2개의 영상 전, 월요일에 이 하락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반등으로 포트폴리오가 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요일 이전, 이번 하락 이전의 값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뭔가 추가로 매수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포지션도 추가로 매수되었습니다. 이더리움도 추가로 매수되었습니다. 상승도 추가로 매수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좋은 가격에 매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기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고점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이 최고점을 볼 것입니다. 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진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가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제 안전을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2 주요 기본 자산에 대해 숏 포지션으로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깊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수익을 내겠지만 비트코인 숏 포지션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입니다. 만약 지금 롱 포지션이 전혀 없고 청산되었으며 모든 것이 나쁘다면 지금 숏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숏 포지션의 좋은 구역입니다. 즉 58대 40령, 60대 60-50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내용입니다. 좋지만 이것이 모두 글로벌 박스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하락세이지만 이는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에서는 트렌드가 자주 깨지곤 합니다. 트렌드는 자주 깨집니다. 만약 우리가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만 보고 순수하게 트렌드 시나리오만 본다면 이 트렌드는 일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입니다. 그리고 전환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깨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약 5만 달러 지점에서 찔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단순히 거래만을 위해 중기 포트폴리오나 뉴스에 얽매이지 않고 단순히 차트를 보고 작업한다면 상승 추세에서는 숏 포지션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파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요. 지표상으로는 롱 포지션으로 보기에는 멀었지만 단지 횡보 구간이 매우 넓고 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기 포지션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 숏 포지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61천 달러 아래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61천 달러 아래에서 같은 스톱으로 가능합니다. 60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설정한 5만 3,610에 스톱을 걸고 리밋 주문을 걸어두겠습니다. 스톱은 이 캔들 뒤나 이 저점들 뒤에 트리거 스톱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이 중기롱 포지션이 없고 보호할 것이 없는 경우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쓴 것처럼 66을 돌파하고 테스트 후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투자에서 큰 롱 포지션이 없다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추가 매수와 스톱을 여기에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이란과의 협력,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면 월요일보다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즉, 매일 사건이 변하고 현재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침체로 접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이 바닥이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모차르트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